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매투건 SEC 의장 연설 호평, 암호화폐 투자 비중 2배 늘려야 한다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비트와이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매트 호건이 이 애킨스 의장, SEC의 그 의장이죠. 7월 31일 미국 우선정책국 연구소에서 발표한 연설을 두고 가장 강력한 암호화폐 옹호 문서로 평가를 했습니다. 해당 비전이 시장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강조하면서 투자와 경력 개혁 모두에서 암호화폐 비중이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지금 이제 SEC에서 급격히 친암호화폐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SEC가 장기간 이어진 이 집행 조치를 취소하고 명확한 규제 체계 수립을 목표로 프로젝트 크립토를 출범시킨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크립토라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애킨스 의장은 온체인 금융시장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규제 설계 방안을 모색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체인 금융시장으로 바꾸겠다. 지금 오프체인에서 온체인으로 올리는 걸 중요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10년간 업계가 주장해온 최선의 아이디어들이 모두 담겨 있으며 이를 SEC가 실행하는 청사진이 제시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비전만으로도 벤처 캐피탈을 설립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사업 기회가 굉장히 많고 실제로 암호화폐 투자 기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투자 세 곳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는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는 명확한 규제가 적용될 경우 디파이 앱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디파이 시장 규모가 이제 10배, 50배, 100배까지도 확대될 잠재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 SEC 프로젝트 크립토의 출범, 가상자산은 증권 아니다라는 기사죠. 이 프로젝트 크립토를 이제 공식적으로 SEC에서 출범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미국을 세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힘을 싣고 있는 거고요. 이 프로젝트는 블록체인상의 상장 증권이나 이 실물 자산 등을 디지털 형태로 발행하는 이 토큰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추진이 됐다라는 거죠. SEC는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해서 미국 금융시장의 온체인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라는 계획입니다. SEC에서는 이걸 명확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이 온체인 전환에 완전한 지원을 하겠다라는 측면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폴 애킨스 SEC 위원장은 이날 열린 이 디지털 금융 혁신 속 미국의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미국 내에서 가상자산이 활발히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과거 SEC의 주장과는 달리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효과들이 발생하게 되냐면 이제 스테이킹에 대한 규제가 풀릴 가능성들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증권이 아니다라는 말만으로. 그리고 그는 SEC 직원들에게 기존 규정들을 전면 개정해서 블록체인 기반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증권 시장에서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라는 겁니다. 현행 연방법은 중개인의 존재를 이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시장이 중개 없이도 원화를 작동할 수 있다며 굳이 개입을 강제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명확하게 이제 암호화폐 시스템, 블록체인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는 금융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시장의 중개자 없이 이제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흐름들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자동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고 여기에 이제 AI도 들어갈 거죠. 그래서 획기적으로 이 부분이 변해야 하는 게 맞고 그리고 그걸 시대 상황을 명확하게 읽고 지금 바뀌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이 세 가지 기회가 이제 비트와이즈 임원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매트 호건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크립토 시대,
프로젝트 크립토를 SEC가 추진하면서 이 바뀐 세 가지 투자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투자 기회는 이더리움과 같은 레이어 1 블록체인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프로젝트 크립토가 증권 규정을 현대화하면서 토큰화와 스테이블 코인 등의 기반이 되는 이 기반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더리움에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대 상황이 완전하게 바뀌고 있다라는 걸 알고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완전 크립토 시대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인프라라고 보는 건데, 이 기본 인프라의 가장 선두에 있는 게 지금 이더리움이죠. 그래서 이더리움과 같은 이 레이어 1 블록체인, 이게 중요한 투자 기회다라고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고, 자, 두 번째는 전통 자산과 암호화폐를 통합하는 금융 슈퍼 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코인베이스와 로빈후드 두 기업이죠. 이 두 기업은 결국엔 두 가지를 다 이제 아우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전통 자산과 암호화폐. 특히 로빈후드는 이미 주식 거래를 하고 있고, 주식의 토큰화도 유럽에서 이미 시작을 하고 있죠. 이미 그 거래들이 일어나고 있으면서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주식의 토큰화들을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미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전통 금융사, 은행들하고도 적극적으로 제휴를 맺고 암호화폐를 지금 이미 판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JP모건 같은 곳과 전통 대형 금융회사들과 제휴를 맺어서 이곳의 코인베이스에서 이제 암호화폐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시장, 이런 곳들도 이제 금융 슈퍼 앱이라고 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디파이를 보고 있습니다. SEC가 중개자 없이도 시장이 가능할 수 있다, 기능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디파이 분야에 엄청난 잠재력이 생긴 거죠. 그럼으로써 유니스왑이나 하이퍼리퀴드 그리고 이 아베 프로토콜 등이 해당 분야의 대표 주자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플랜 B, 비트코인 구조적 강세장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플랜 B는 이 비트코인의 실현 가격이 5만 1000달러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2년 기준 실현 가격은 88,000, 6개월 기준은 10만 4,000달러를 기록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 비트코인의 현 시세는 11만 5,000달러로 모든 실현 가격 지표를 상회하는 수준이고, 월간 기준 역대 최고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세 신호는 보이지 않고 강세장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현 가격이라는 건 결국엔 모든 비트코인이 마지막으로 이동한 시점의 가격을 평균한 것으로 이 투자자들의 평균 매입 단가를 반영한 지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의 체감 수익 상태와 심리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쓰이는 건데, 실현 가격이 시세보다 낮을 경우에 다수의 투자자들이 이익 구간에 있다라고 의미를 하는 거죠. 반대로 실현 가격이 시세를 웃돌 경우에는 손실 상태에 놓인 투자자가 많다라는 해석이에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수익을 보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6개월 기준으로 해도 10만 4,000달러이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 수익을 보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실현 가격 모두가 이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 신규 및 장기 투자자 모두의 평균 매입 단가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현 가격 자체가 시장의 상방 이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플랜 B 같은 경우는 이 스톡드 플로우 모델의 창시자인데,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모델로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것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요. 자, 비트코인은 더 이상 투기 자산이 아니다, 디지털 금으로 바뀐다라는 내용이고요. 일부 기업들은 이제 비트코인을 단기 투자가 아닌 장기 가치 저장 자산으로 인식하고 보유를 지금 확대하고 있죠. 그리고 제도 큰 편입이 가속화되면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죠. 628,791개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고, 국내에서도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기업인 이제 넥서스 같은 경우는 30억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입을 이사회에서 결의하면서 스테이블코인과 함께 재무전략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전 세계 기업들이 모두 다 지금 비트코인을 사 모으고 있는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장기 투자자 비중도 증가세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155일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규모는 약 1,560만 BTC로 전체 유통량의 82%나 해당이 됩니다. 그만큼 장기 투자자가 많다라는 거고요. 이는 2021년 강세장 이후 최고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민석 디지털 소비자 연구원 박사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도입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자산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금과 유사한 희소성과 실효성을 갖춘 자산으로 장기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죠. 비트코인의 제도화와 장기 보유 흐름은 시장 성숙도를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톰리 같은 경우도 지금 비트코인 25만 달러 전망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2025년 대폭 상승을 기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이 25만 달러까지도 이제 톰리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기관 투자의 확대가 상승세를 주도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죠. 톰리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계속해서 비트코인 강세장을 예측을 했었고 이 전망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렉트 캐피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2020년 패턴을 따른다면 시장은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550일이 지난 2025년 10월에 정점을 찍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패턴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톰리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기존의 시장 패턴이 변화할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4년 주기설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깨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데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렉트 캐피털 같은 경우는 2025년 10월에 정점을 찍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죠. 메토건 같은 경우도 역시 4년 주기설이 무너지고 있으며 2026년이 상승장의 정점이 될 것이다 라고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말이 맞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테더 CEO도 비트코인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존재라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테더의 최고 경영자 파울로 아르도이노가 최근 소셜미디어 플랫폼 X를 통해서 이 비트코인은 무적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잦은 하락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르도이노는 평소 비트코인의 강력한 옹호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테더가 보유한 막대한 비트코인이 예비 자산에서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보유액은 약 8만 BTC에 이른다고 합니다. 테더가 보유한 것들이요. 이들 총 비트코인 보유 가치는 작성 시점으로 90억 달러를 초과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아캄 인텔리전스가 이걸 밝히고 있죠. 그리고 테더는 시간이 지날수록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주요 암호화폐 리더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결국엔 비트코인은 이 테더에서 핵심 포트폴리오 자산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 캐피털 같은 것들을 세워서 지금 이제 그 비트코인을 열심히 축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증권사 쪽으로 넘기고 있고 스트래티지와 같은 전략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 15일 동안 고래, 새우 모두 BTC를 매집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비트코인 조정 국면에서 1만 BTC 이상을 보유한 고래들과 1BTC 미만을 보유한 새우, 이 개인 투자자 주소들이 모두 매수세를 보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시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매수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 하락을 매수 기회로 삼는 저가 매수가 초기에 발생했다라는 설명이고 해당 지표는 15일 동안 움직임을 반영한 후 평균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이 파란색은 대부분 이제 매수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에 가까울수록 이제 매수세가 가까운 강한 매수세를 이야기하는 건데 대부분의 지금 이
가장 큰 고래들과 가장 적은 지금 새우라고 하는 쪽에서 둘 다 매수세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분석이고요. 그리고 BTC는 숨 고르기 중 글로벌 유동성이 판도 바꿀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현재 매도 측에도 힘이 없고 그리고 매수 측도 개입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락하고 잠깐 반등이 나왔지만 그냥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죠.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건 결국엔 글로벌 통화 공급량뿐이다. M2라고 하는 이 M2 유동성이 다시 증가할 때까지는 4일 정도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증가 M2 공급량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이제 상승해 왔었죠, 지금까지. 그래서 M2 같은 경우는 4월 14일 22,055.1을 고점을 찍었고 지금 22,005.4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상승 추세는 이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지금 분석을 많이들 하고 있고 유동성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면 비트코인의 가격도 계속해서 증가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는 거죠.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릴수록 그만큼 자금들이 지금 비트코인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도 비축 기업이 64개사나 돼요. 엄청나죠? 총 보유량이 300만 개를 돌파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최소 100이더를 보유한 64개 기업의 총 보유량은 현재 304만 이더 수준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도 공급량이 약 2.52%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요. 보유량 기준 3개 기업은 비트마인, 그리고 샤프링크 게이밍, 이더머신 이렇게 1, 2,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트마인 83만 개, 샤프링크 52만 개, 이더머신 34만 개. 그래서 엄청난 숫자들의 이더를 지금 미친 듯이 매입하고 있어요. 이 상위권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자, 블랙록 덕에 이더리움 ETF 다시 웃었다. 2거래일 만에 순유입 전환이라는 기사입니다. 최근에 이더리움 ETF가 순유출이 발생을 했었어요. 계속해서 유입만 있다가 한 1, 2일 동안 유출세가 발생했는데 다시 순유입세로 다시 또 전환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가격이 등락에 따라서 ETF는 지금 계속 따라간다. 그래서 이게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또 순유입세로 또 전환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계속해서 유입이 늘어난다면 좋은 시그널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비트코인 아마존 제치고 5대 자산 등급. 비트코인이 계속 이제 출렁출렁 거리면서 아마존을 따라잡았다가 내려갔다가 계속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아마존의 시가총액을 초과하면서 2조 4천억 달러를 기록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1조 3천억 달러니까요. 이게 그만큼 비트코인이 크게 지금 성장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 2025년 이더리움 결제혁명 카드가 물집힌다라는 기사고 자, 이더리움의 결제들을 이제 직불카드 시장에서 이제 급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래 수수료 없는 결제, 글로벌 사용성, 그리고 최대 10%의 암호화폐 캐시백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면서 이더의 실물 결제 활용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암호화폐 결제 시장에 본격 진입하면서 이더 직불카드 선택지가 크게 확대됐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카드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뭐 ATM 수수료 무료, 그리고 숨겨진 환율 마진 없고 스테이킹 요구 없는 구조로 일상 결제에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캐시백까지 제공을 하고 이런 굉장히 혜택들이 많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겠죠. 그래서 이더리움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들도 시장에 열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마이클 세일러의 전략 주식시장 최대 기업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예요. 펀드 스트레스 공동 참여자이자 매니징 파트너인 톰 레이가 아마 이 마이클 세일러가 이끄는 이 스트래티지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기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 여기서 보면 주식시장의 현실을 바꾸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지금 가장 대표 대형 주식이었던 이 엑소모빌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엑소모빌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제 기업을 평가할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했느냐 하면 실제로 이제 석유를 얼마나 이제 보유하느냐, 그 보유량, 석유의 가치로 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받았다라는 거예요. 엑손 같은 경우. 왜냐하면 그때 이제 석유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었기 때문에 석유 자원의 가치만으로 지금 엑손모빌은 가장 큰 대형 그 회사가 되었던 거죠. S&P 상위 5개 기업 중 하나로 엑소모빌이 꼽힐 정도로 상당히 그 가치가 높아졌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똑같이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그만큼 중요한 자산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스트래티지가 엑소모빌처럼 그 가치를 인정받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로 이 스트래티지가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디지털 CEO 같은 경우는 디지털 자산 보유 기업 설립 붐이 정점을 지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디지털 자산을 대량 보유한 기업들 설립 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이 정점을 찍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부 기업들은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구축을 확대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계속해서 확대되다가 이제 주춤하는 정점을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 열기가 이제 수그러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아무래도 새로운 설립붐의 정점을 지나온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기에서 이제 산업의 거물로 성장을 할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이 이제 정점이 될지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나올지는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 지수와 지금 이제 비트코인의 연관 관계를 볼 건데요. 달러 지수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지금 이제 주춤하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이 살짝 나왔다가 다시 또 떨어지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는. 그래서 오히려 비트코인이 이때는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다시 그 반등이 나왔고, 그러니까 완전히 달러와 정반대의 현상들이 단기적으로도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지수도 우리가 주요적으로 살펴야 되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달러가 약세로 가느냐, 강세로 가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도 그만큼 출렁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이도 방송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